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5일 수요일 오후 4시 33분입니다. 강아지는 안방에서 잘 자고 있습니다. 불 꺼놨더니 한밤중인 줄 알고 아주 늘어졌어요. 아마 영상 녹화한다고 제가 떠들고 있으면 시끄러워서 나와볼지 모르겠는데 너무 잠 깊이 잘 들어있는 애를 깨우기가 좀 미안해가지고 영상 찍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오늘 강아지는 출연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으로 자고 있어요. 항상 지가 자는 이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뻗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금 찍은 사진은 아니고 며칠 전에 찍어 놓은 건데 하여튼 저렇게 자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이야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미국 주식시장하고 요즘에 이제 유럽, 아시아 얘네의 좀 디커플링 이런 게 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엄청난 디커플링, 미국의 대세 급락, 유럽과 아시아의 대세 상승 이런 거 정도의 그런 디커플링은 아닌데 소소한 디커플링이죠. 그냥 소소한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런 흐름이 사실상 5월 내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디커플링이 지속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짜불짜불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반등도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진요. 오늘 밤엔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탄력적이다 싶을 정도로 반등을 했죠. 이번 5월 달에요. 이 이유가 뭐냐? 금리와 달러가 4월 달에 막 급등을 하고 나서 이번 5월 달 들어서 조정을 보이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신흥국에 좀 돈이 들어온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세계에 돈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데 특히 도움을 주고 있는 재료 같은 경우는 유로존의 긴축 이슈, 유로존도 이제 긴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그죠? 달러 약세에 특히 영향을 미치면서 최근에 신흥국의 강세를, 신흥국 증시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 계속 애매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상승 중이에요. 오늘도 상승 중입니다. 미국은 보시다시피 스냅발 실적 쇼크 이런 걸로 인해서 급락을 했지만 계속 급락하고 있지만 혹은 반등도 못하고 계속 하락 중에 있지만 유럽과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대장은 미국이기 때문에 대장은 미국과 나스닥 혹은 빅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장들이 지금 비리비리한데 얘네가 그죠? 큰 상승을 하긴 좀 뭐 할 거예요. 다들 하락 추세긴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중에 유럽과 아시아가 조금 이번 달에 강하게 오르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락 추세를 깬 건 아니고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남들 반등하고 있는데 반등의 냄새도 안 나고 짜불짜불 흘러내리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이죠. 그죠? 아무튼 달러와 금리의 조정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리고 언제 또 달릴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런 디커플링이 언제 해소되고 언제 시원한 시세가 다시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와 금리와 관련된 부분을 좀 잘 보자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언제 달러와 금리의 조정이 끝날 거냐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걸 사실 안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죠? 그거를 난 안다라고 하면 조금 좀 사기꾼인 것 같고요. 막연한 추측 같은 걸 해보자면은 이게 여러분들 그 증시라는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윈도우 드레싱 이런 게 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달이 31일이고 월 말에 어떤 종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윈도우 드레싱 이런 게 일어난다. 종가 그러니까 월봉을 하나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면은 펀드 매니저들이 종가 관리를 하러 들어온다. 요런 측면. 혹은 1년의 마무리 그죠? 12월 강세 효과 혹은 1월 강세 효과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개념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은 지난 4월 달에는 그냥 급등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 5월 달은 달러와 금리가 조정을 보이고 있고 6월 되면 또다시 달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막연한 이야기예요. 근거는 없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긴 하죠. 또 그리고 아니면은 6월 달에 이제 FOMC 회의가 있으니까 6월 땡 하고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그죠? FOMC 일정인데 6월 14일, 15일 정도 6월 중순에 FOMC가 들어있죠. 혹은 조정이 길어지면 6월 중순까지도 조정이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뭔가 더러운 분위기 있죠.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어떤 디커플링 혹은 이런 더러운 박스권 장세 이런 게
6월 중순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런 예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냥 흐름을 잘 지켜보면 된다. 다만 이제 이런 시나리오 정도는 갖고 있자. 6월이 되면 혹시나 달라지지 않을까? 6월 중순이 되면 FOMC가 있으니까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상상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고, 하여튼 오늘 밤, 자, 오늘 밤에 경제지표가 아니고 뭐 이벤트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요. 자, FOMC 의사록 공개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인가 3시쯤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FOMC 의사록 공개, 요거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엄청난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어떤 시장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그만한 재료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시장을 움직일 수도 있는 좋은 핑계거리니까 잘 살펴보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의사록 공개가 오늘 밤에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잠시 후에 라가르드 총재 연설 이런 게 있네요. 이런 게 지금 현재는 반등 중인 달러 인덱스나 뭐 금리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한번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한 이야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뭐 9월 혹은 뭐 7월 이런 때 뭐 금리 인상한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이미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갑작스럽게 뭐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라가르드가 이제 계속 긴축한다라고 하면서 달러가 이번 5월 달에 좀 많이 내다 꽂았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생각을 바꿔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라가르드가 금리 인상한다, 긴축한다라고 해도 이 달러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오긴 올 거예요. 그죠? 왜냐? 달러가 이미 충분히 라가르드 연설에 반응을 잘 해주고 있으니까 유로존의 긴축은 선반영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올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달러가 또 오르는 그런 날이 또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하여튼간 이런저런 관점 좀 이야기를 해드려봤고, 뭐 자연스럽게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갈게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 오늘 밤 S&P는 그죠? 계속 3,960 뭐 요런 자리에 계속 여기 어딘가 부근 싸움입니다. 사실 이 부근에 지금 저항이 굉장히 좀 많이 촘촘하게 엮여 있어 가지고요, 몇십 포인트 차이 안 나는 구간에서 저항이 되게 많은데, 하여튼 이런 저항대 부근에서 뭔가 자꾸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반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근데 일단 뭐 전반적인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나스닥 이야기를 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하죠. 그죠? 지금 이 3960이라는 자리와 나스닥 12200이라는 자리는 대략적으로 좀 비슷한 자리인데요. 근데 보시면 그죠?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P는 강해요. 그래서 3960 부근에 바싹 다가서 있고, 근데 나스닥은 힘이 없어서 12200에서 저 멀찍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고 있죠. 누가 봐도요. 솔직히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S&P가 강하니까 S&P가 쭉 올라가면서 나스닥을 끌어당길 수도 있겠죠. 반면에 나스닥이 약하니까 나스닥이 내려가면서 S&P를 쭉 아래로 끌어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일단 이 대응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라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뭐 S&P나 나스닥 뭐 둘 중 하나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S&P 숏 포지션 갖고 계시면 조금 좀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을 거고, 나스닥 숏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좀 편안하게 그냥 지켜볼 수 있을 거고, 그냥 그렇게 독립적으로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대응도 그죠?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약한 놈은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보면 되고, 강한 놈은 위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가능성 열어놓으면 되겠고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두 개 똑같이 가야 되니까 오늘 뭐 S&P도 떨어질 거야, 뭐 혹은 뭐 S&P 오르니까 나스닥도 오를 거야, 이런 생각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그런 이야기는 좀 드리고, 참고로 좀 전에 이야기 해드리려는 저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은 그거예요. 지금 이 전체 미국 주식시장의 대장은, 하여튼 중요한 건 그 대장이에요. 대장이 누구냐? 나스닥이잖아요. 나스닥이 대장이고, 나스닥에 누가 대장이에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애들 빅테크잖아요. 빅테크가 잘 나가냐 안 나가냐가 핵심이에요. 결과적으로 빅테크가 죽으면 S&P도 솔직히 분위기가 안 좋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한국 시장에 삼성전자가 잘 나가면 코스피가 잘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못 나가면 코스피가 잘 나갈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냐, 누가 대장이냐를 따져보시라는 이야기를 일단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하여튼 그래서 오늘 밤에 여기 있는 이런 저항들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이런 거 이야기 해드리면 되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11,950 뭐 요런 자리를 어제 이미 일찌감치 붕괴를 시키고 아래쪽으로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거기가 또 저항이 될 거고요. 하여튼 뭐 그런 저항 테스트를 하면서 짜불짜불 빠지고 있다라는 거.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튼 너무나 잘 빠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처럼 어떤 포지션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더러울 수 있습니다. 아, 뭐 이렇게 맨날 아래 꼬리 달리고 하루에 0.1%, 0.2% 움직이고 뭐 했다 하면 빠졌다 하면 좀 시원하게 빠질만 하면 아래 꼬리 달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게 사실 어떤 그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긴 해요. 이게 장대 음봉이 빵빵 나오는 게 무작정 이게 어떤 중장기적인 추세적인 하락에서는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요. 지금 우리는 일종의 마라톤을 하고 있는 셈인데 초반에 너무 강력하게 전력 질주로 해버리면 그 남은 구간에는 힘들어서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장대 음봉으로 뽑아내서 급락하던 이런 때와 다르게 요즘은 물론 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뭐 그 지지와 저항이 많이 있는 박스권으로 놀았던 예전에 그 자리니까 아래꼬리 많이 달린다라고 뭐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움직임들이 이렇게 아래꼬리 달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이게 이제 어쨌든 그런 힘의 논리 마라톤을 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게 페이스 관리하면서 천천히 가는 거라고요. 전 그래서 일단 흐뭇하게 잘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S&P는 하여튼 의문입니다. 저도 S&P하고 나스닥의 모양이 좀 달라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미국 주식시장, 미국 투자자들이 어떻게 처리를 할까 좀 의문이긴 하네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건 우린 그냥 뭐 머릿속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지가 어디고 저항이 어디고, 아 나스닥은 이제 나스닥은 거기가 저항이고 S&P는 여기가 저항이네, 그러니까 오늘 밤 그거 테스트 하겠네, 그거 위주로 그 자리들 위주로 구경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오늘 밤에 의사록 공개가 있으니까 그거 공개가 되면은 또 시장이 좀 난리를 부릴 수 있겠구나, 요 정도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변동성 지수들이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요거 아까 전에 제가 뭐 힘의 논리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마라톤 해야 되니까 천천히 가야 된다는 이야기 해드렸는데 분명히 좀 다르긴 다르죠, 예전하고. 이게 나스닥 변동성입니다. 나스닥 변동성은 정말 아름다운 우상향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뭐 여기서 이 고점이 살짝 낮아지긴 했는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나스닥 변동성인데 너무 잘 가고 있다. 얘 같은 경우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을 거예요. 대략적인 이런 추세를 갖고 올라가고 있죠.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이런 식으로 높아지고 있잖아요. 잘 보시면 이번에 이 어떤 이 추세선 안쪽에 가운데도 선을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가운데선 부근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여기서 잘 안 죽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하면 여기서 이제 불이 붙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여튼 분명히 이 모양이 좀 달라요. 그죠? 예전에 2020년 3월 달에 전염병 났을 때 그때 전 세계가 난리가 났을 때 그때는 진짜 있는 힘을 한 번에 100m 달리기 하듯이 쏟아 부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랜 이런 쉬는 과정을 거쳤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죠? 분명히 옛날하고 다르게 이런 구간과 다르게 변동성이 올라가는 게 상당히 느긋하게 잘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할 수 있어도 이게 중장기적으로 포지션을 잡고 계신 분들이면 이런 거 보면서 흐뭇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맨날 보는 그 S&P 변동성 같은 경우도 뭐 그렇습니다. 이 나스닥은 명확하게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S&P는 솔직히 그런 모습이 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것도 대단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이런 구간하고 지금 이런 구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이 고점이 아직 뭐 완벽하게 막 딱딱 높아지면서 완벽한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점이 높아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옵션 가격을 베이스로 산출되는 수치니까 저점 높아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 싸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33.4 부근이 어떤 중요한 저항이다, 이거 어떻게 넘어설 거냐, 이런 부분 잘 보시면 되겠죠. 지금 29에서 33 요 사이에서 계속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뭐 다른 거 체크할 건 없고, 하여튼 오늘 지금 이제 달러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요. 이게 장중에 계속 이렇게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켜보자고요. 좀 이따 라가르드 연설이 있는데 이게 달러 강세를 부추기려나 아니면 더 죽이려나 하여튼 지켜보자고요. 그런 점들.
뭐 그냥 점검만 하고 가뿐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아직 금리는 중요한 라인 깨지는 않았다. 중요한 라인 아래 꼬리 탁 달고 일단 반등 시도 중이다라는 거 보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흐름 그대로 이어진다면, 이렇게 금리가 좀 버티고 달러가 강한다면은 내일 아시아장은 또 안 좋을 수 네, 뭐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점도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이번에 5월 달에 뭐 유럽, 아시아가 비교적 미국보다 강했던 건 이런 달러 약세, 뭐 달러 약세 아무튼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텐데, 근데 이제 오늘 밤에 이렇게 또 달러가 만약에 튀어 오르면 내일 아시아, 유럽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 논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순서가 안 맞았지만 하여튼 미국이나 해외 쪽을 좀 먼저 살펴봤고요. 원자재 잠깐 좀 보자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달러의 움직임에 다른 여러 자산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달러가 방금 양봉 달고 상승하시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원자재는 떨어지고 있어요. 뭐 구리, 뭐 아니면은 네, 구리, 오일, 국제유가 이런 친구들, 그죠? 지금 달러하고 완전 그 반대로 얘네들 딱딱딱딱 잘 맞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가 지금 요즘 원자재 삼총사들을 움직이는데, 제가 보고 있는 이 원자재 삼총사들을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잘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장 사실 별 할 말이 없어서 한국장 이야기나 아시아장 이야기를 좀 뒤로 뺐어요. 예. 그냥 그 지지와 저항 사이에서 딱 가운데서 놀고 있습니다. 374.8, 347.8, 그리고 343점 뭐 어쩌고저쩌고 초반 자리, 여기 가운데서 놀고 있어요. 재미없는 구간에 와 있죠. 솔직히 오늘 마감을 보고 뭐 누가 이겼네 이런, 뭐 그러니까 좀 매수 세력이 이겼네, 매도 세력이 이겼네 이런 이야기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그냥 가운데서 그냥 눈치 보면서 그냥 뭐 예, 거의 뭐 동등하게 싸운 것 같습니다. 매수 세력, 매도 세력이 동등하게 싸운 것 같다. 굳이 근데 이제 여기다가 뭐 조금이라도 그래도 오늘 누가 이긴 것 같냐, 매수 세력이 이겼냐, 매도 세력이 이겼냐, 굳이 뭐 그래도 의미를 좀 부여해 보자면은, 일단은 우리가 어제 급락에 대한 영향을 오늘도 받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거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어제 일단 중요한 지지선인 47.8을 강하게 붕괴시키면서, 지금 붕괴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영향을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편안한 반등의 시대는 끝난 거고, 그래서 일단 이 어제 하락의 영향을 받고 있는 와중에 어제보다 저점은 어쨌든 미세하게 조금 낮췄고, 그리고 봉의 색깔도 어쨌든 음봉으로 마감이 됐으니까 그래도 장중에 어떤 자리를 놓고 싸워봤는데, 그래도 뭐 조금 더 하방 세력이 유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저항 테스트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항 터치하니까 누군가 거기서 팔아먹지 않았냐, 뭐 요렇게도 이야기를 해드릴 수 일단 요렇게도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사실 그게 뭐 사실 지금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 근데 사실 뭐 지금은 거의 동점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뭐 둘의 세력이 거의 비등비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옵션의 관점에서도 좀 그래요. 지금 보시면 뭐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우세하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그저 어제 하락했었다라는 걸 베이스로 생각을 해보면 콜옵션 같은 경우 지금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슬슬 미끄러져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시면 변동성이 좀 커서 좀 패턴이 좀 달라서 그렇지 어딘가를 오랫동안 또 지키고 있고 죽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 그래도 더 풋옵션이 좀 낫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뭐 이평선 이런 걸 봐도 그렇고요. 이평선 이런 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21선 기울기만 봐도 21선이 약간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풋옵션이고 완전 아래로 죽고 있는 게 콜옵션인데, 콜이 좀 더 상황이 안 좋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래저래 해갖고 이 어제의 하락으로 인해서 좀 그 여파가 좀 크다라는 거, 분위기가 좀 안 좋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도 매도 세력이 뭐 굳이 따지자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거, 이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를 봐도 그렇죠. 삼성전자를 봐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이 좀 그죠 느껴지죠. 삼성전자를 봐도 매도 세력들이 조금 더 유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오늘 67,000원에 대한 어떤 저항을 테스트했는데, 아이고 여기 저항이 있네라고 인식을 했고요. 65,000원에 대한 이제 지지력을 뭐 테스트하러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빠지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잘 빠지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딱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이 삼성전자 잘 보셔야 되겠죠. 뭐 특히 요즘 같이 이렇게 뭐 지수만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저런 주도주의 힘이 어디로 가고 있냐를 살펴보는 게 방향성 파악을 위해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 아까 전에 나스닥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게 뭐 IT 빅테크가 대장인데 대장이 죽으면 지수가 갈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 드렸죠. 삼성전자가 코스피 대장인데 코스피 대장이 67,000원 저항을 이제 의식하면서 가야 될 때 못 가고 밀리고 있으니까 이거 코스피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뭐 그 와중에 가운데 껴가고 눈치를 보고 있네요. 그죠? 얘도 아직 중요한 저항은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닥에서 보셔야 될 자리는 한 1260 정도 자리가 되겠죠. 코스닥 150 지수 기준으로요. 이 정도 자리. 여기 넘어가면 또 레벨업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1230 붕괴되면 레벨 다운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들 애매한 구간에서 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고 마칠게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어떤 일단 이것도 뭐 지지력 이런 이야기 하긴 어렵습니다. 뭐 양봉이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힘이 있는 양봉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도 3원 하락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물론 지금 달러 인덱스는 상승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마감 보는 거니까요. 마감상에는 지금 일단 지지력을 확인할 수 없다. 더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열어놓는 게 맞긴 맞겠죠. 그렇다라고 해서 뭐 추세가 완전 죽은 꼭 뭐 그런 건 아니고 우상향 중에 건전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없고 이래갖고 그냥 뭐 차분하게 이것저것 점검만 좀 해봤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